네, 뭐,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저희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환경 쪽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거를 이제 경제하는 사람들까지도 관심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기후변화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가 단지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파리 협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국제기구나 국가가 이 약속을 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신천은 개별 실천 주체들의 몫인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파리 협약 즈음에서 이루어졌던 세계 도시 포럼에서도 사실은 이런 기후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실천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또 지자체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협의체 모임을 갖고 있는 이클레이에서도 2018년 총회에서 실제로 이클레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서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을 해갈 때 저희들이 그냥 파리 협약 내지는 국가 간의 협약만에 국한해서 살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사이즈에 맞는 관심과 노력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영역에서 소위 기후변화를 위해서 패스웨이로 설정했던 내용은 사실은 기후변화 억제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 기회를 형성하는 것, 또 사람과 자연의 시스템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함에 있어서 단지 제도적인 이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교통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물류 수송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이 클레이에서 생각을 했던 것은 그간의 도시들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국은 얼마나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버넌스가 지속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혁신 프로그램이라든가 과학과 어떻게 긴밀하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이디어로 뚝딱 나온 것이 아니라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이라든가 금융이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버렸네요. 네. 네, 여러분 다 아시는 이클레이 1.5도 보고서고요.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이 너무 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 논의 과정에서 SDG라고 하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실효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결국 SDG의 그 골을 충족해 나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굉장한 시너지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연합체인 C40에서도 파리 협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 구조를 형성을 하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갖는데요. 지금 있는 그림은 여러분 다 아시는 파리 협약의 전반적인 특징과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제로 도시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으로 그러니까 2018년의 내용입니다만 10여 년 동안 세계의 굉장히 메가 시티들이 굉장히 많은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자연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이 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가 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을 세계 도시의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일단 도시의 모습으로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에 실제로 도시 인구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살펴놓은 것이고요. 이게 놀라운 것은 2050년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도시와 도시에 밀집되는 인구가 그 도시로 모여드는 그 빈도가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짐을 전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도시의 문제가 결국은 기후변화의 문제이고, 기후변화 피해를 우리가 최소화하는 그 뭔가 차관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많이 익숙하신 그림이시죠. 되게 파리 협약을 위해서 전 세계 한 1000여 개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파리 협약을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또 어떤 시사점을 얻을 것인지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그 자리가 구체적인 실천의 액션 플랜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10개의 도시들이 뭔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성공적인 사례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진입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0개 도시, 시티 100에 해당하는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포진하고 있는 도시들이고요. 이 도시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국가, 또 우리 지구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실천적인 전초 기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도시들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가 국가의 정책 지표로 갖고 있었던 이를테면 도시계획에서 녹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양적인 지표를 가지고는 도시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원에 또 내지는 유원지가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어느 10분 정도의 도보권 거리에 얼만큼 많이 있는가, 또 그걸 누리고 사는 시민들의 비중이 얼만큼 높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관리 지표들이 구체화되고 그걸 통해서 도시의 모습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린 뉴딜을 통해서 도입하게 되겠습니다만, 스마트 미터 계측기를 통해서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생활 내지는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상생활 또 내지는 세제 부분과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들 또 실천 전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숲에 대한 관심, 또 우리가 많은 도시들에서 하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인프라 개선들, 그 다음에 우리가 미세먼지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도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 이를테면 런던으로부터 시작됐던 저배출 지역에 대한 지정, 또 자전거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지자체들이 외국의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그냥 공공과 민간 시민사회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업의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코펜하겐 기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에코 파트너십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상징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어떤 대응되는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건축물들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신축되는 과정을 통해서나 아니면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서나 그 도시의 정책 의지를 그 건물 자체로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그걸 시민과 실천하는 그런 사례들을 다양하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응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 사례들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 메시지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 또 그리고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원인,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너무 차이가 있고 그걸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 지역에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여타 우수하다고 내지는 잘된 대책이라고 얘기했던 것에 그런 효과를 우리 지역에서 고스란히 누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도시들에 대한 얘기를 앞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실제로 많은 이렇게 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단위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도시를 실제로 도시계획의 측면에서나 아니면 환경 보전의 계획의 측면에서나 이런 개별 계획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과 긴밀하게 연계돼서 서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설계 기법들이 도입되고 있고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지방정부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또 사회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 100개 도시 또 이렇게 파리 협약에 왔던 1000여 개의 지자체 도시들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지역과 또 그렇지 못한 도시들에 비해서는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격차라는 것이 인식의 격차일 수도 있고 예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의 격차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거버넌스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에 대한 인지를 하고 또 그것을 정책을 끌고 나가는 중앙정부의 제도 내지는 예산의 지원 이런 부분에서 구분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